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김은경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네. 버스에서 한 여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승객들에게 칼을 휘둘러 남성 승객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고, 또 병원 응급실에서는 당직 의사가 환자에게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면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조현병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네. 얼마 전에 왜 버스에서 칼을 무작정 휘두른 여성이 평소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게 기사가 났었는데요. 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범죄율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은 다 위험하다. 이런 건 굉장한 확대 해석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환청이나 망상 등과 같은 급격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폭력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집니다. 뉴스에 보도가 된 경우는 그분들이 미처 치료를 잘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칠 수 있기 네.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별다른 그런 병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요. 우리도 왜 평소에 좀 뭔가 욱해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별다른 증세 병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를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 가보시면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여기서 의료진들이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예.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이성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분이 마구 풀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평소 아주 얌전한 사람도 술을 마시고 나면 난폭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헐크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술을 깨고 나면 자기가 했던 행동을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해결법은 스스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취할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라는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겠고요. 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번 만취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고가 계속 생긴다면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의심하고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도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사회적 굉장히 이슈가 되고 예.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분노의 조절 부분에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 회의하는데 일반 직원이 사장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네, 그 반대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갑질이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건데요. 직장에서는 내 부하 직원에게, 집에서는 내 가족들에게, 사회에서는 콜센터나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이 만만하고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럼 무방비에서 갑자기 펀치를 맞은 상대방도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요. 서로 화난 사람들끼리 말을 하다 보면 고성이 오고 가고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한 명만 걸려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상담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제가 늘 아침에 오늘 불쾌지수가 좀 높으니까 서로 좀 신경 건드리지 않도록 서로 좀 배려 운전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하게 되는 그런 게 또 날씨 탓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뭐 내가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네네. 이게 또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 그럴 수 상황인데요. 있습니다. 네네. 또 이런 감정이 사회적으로 잘 전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건 우리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그대로 비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거울 뉴런이 상대방 얼굴의 감정을 그대로 스캔을 해서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남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또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남의 감정을 아주 잘 느끼는 민감하신 분들은 요즘 같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크게 싸우게 되고 싸우고 나서는 얼굴을 보기 싫으니까 직장까지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네. 그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일단 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시기에?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어려운 일인데요. 예. 제일 좋은 응급처치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 폭격에 일단 도망치는 것입니다. 왜 저러지? 짜증나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한마디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짜증나는 감정이 점점 올라오면서 견디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예.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번 분비가 되고 나면 없어지는데 시간도 걸리죠. 그냥 또 시작이군. 어쩔 수 없지. 월급날 생각하면 무시하자 무시. 머릿속에 좋아하는 가수 생각. 이렇게 매사에 상대의 감정 공격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습관을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네. 예.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감정의 어떤 스크린 방어막이 있어. 예. 저 사람의 감정은 나에게 넘어오지 않아. 이런 어떤 연습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예. 그 감정을 방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도 오늘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뭐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우리가 방법을 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예. 안 되는 것이 나의 감정 조절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감정적이게 되면 나만 손해다, 내가 몹쓸병에 걸린다 등등의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일단 도망가고 보자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정에 대해서 이것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